자, 우리 10회차 강의 뒷부분 빠진 녹화본 안 된 부분 여기 10.5회차 강의로 해서 지금 여기 보충 영상 찍어서 올려줄게요. 여기. 자, 코베이먼트 모델에서 인터몰레큘러 포스 몇 가지 더 정리를 해보면 돼요. 지금 페이지로는 여기 몇 페이지냐? 62페이지. 자, 이렇게. 자, 볼게요. 그 직전 내용까지 우리가 여러 타입의 인터몰레큘러 포스 종류들을 봤어요. 자, 필기는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서 하면 되고, 먼저 런던 디스퍼션 포스라고 해서 모든 몰레큘이 가질 수 있는 힘, non-polar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포스 타입이었죠. 그 다음으로 다이폴 어트랙션 봤고요. 또 폴러 몰레큘과 non-polar 몰레큘 사이에 다이폴 인듀스드 다이폴. 자, 요렇게 각각 타입을 다 합쳐서 반데르발스 포스 요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반데르발스 포스 안에는 이 힘들을 다 합쳐서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여기에 하이드로젠 본딩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애들 중에 하이드로젠 본드 빼고 반데르발스 포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세기를 비교했을 때 하이드로젠 본딩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이 다이폴, 그 다음이 런던. 얘가 제일 약하다 그랬죠. 그 밑에 지금 이 줄 바뀌었는데 런던 dispersion force 요렇게. 그리고 비교 기준은 보통 같은 사이즈일 때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몰레큘 사이즈가 커지면 런던 dispersion force 같이 커진다 했죠. 자, 그래서 뭐, similar 또는 comparable size. When molecules are size, 비슷비슷한 사이즈일 때. 자, 요렇게 놓고 세기 비교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physical property 넘어가서 볼게요. 자, intermolecular force가 몰레큘을 얼마나 세게 붙들고 있는지 서로 간의 attraction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physical property로 연결할 수 있는 거야. physical property 어떤 거냐? melting point, boiling point, vapor pressure 이런 거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intermolecular force가 세질수록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intermolecular force 셀 때 멜팅 포인트, 보이링 포인트 이런 거 다 전부 높아지겠죠? 왜냐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몰레큘 띄어낼 때. 자, 근데 vapor pressure는 반대야. 얘는 리퀴드가 얼마나 vapor로 잘 변하는지를 말하는 거야. 얘가 잘 날아가면 여기 gas vapor 많아지니까 vapor pressure 많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intermolecular force가 약할 때 vapor pressure 올라가고요. intermolecular force가 strong force일 때는 vapor pressure 약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volatility 하면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휘발성 이런 거기 때문에 얘도 같이 내려가고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면 돼요. 여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내려와서 physical property 여기 자, 우리가 몰레큘을 딱 한눈에 알아보기 편한 꿀팁을 얘기를 하자면 CH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non-polar 이렇게 보라 그랬어요. CH로만 이루어진 애들은 non-polar 그리고 CH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옥시전이 껴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몰레큘이 대부분 polar 몰레큘로 돼요. 왜냐면 다이폴 캔슬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 비슷하고 폴레리티만 다른 몰레큘 두 개를 지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얘는 non-polar 몰레큘, 얘는 polar 몰레큘. 요렇게 두 개 먼저 비교해 놓고, 자, 얘가 뷰테인이라는 애고, 얘는 프로판논이라는 애예요. 지금 몰레큘러 사이즈가 비슷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매스 비슷하면 대부분 사이즈 비슷하다 했으니까. 자, 보이닝 포인트가 얘가 훨씬 낮고요. 얘가 훨씬 높죠. 자, 이유가 뭐겠어? 얘는 폴러 몰레큘이니까 LDF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다이폴 포스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둘 사이에 intermolecular force 타입을 비교하면 여기는 LDF only지만
여기는 LDF 플러스 다이폴 다이폴 추가된 힘이 있는 거죠. 그럼 다 합친 힘은 당연히 여기가 크겠죠. 자, 그리고 합친 힘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LDF보다 훨씬 크다 그랬어, 보통. 예를 들어 얘가 10 정도라고 보면은 얘도 10 정도라고 보면은 다이폴은 300, 뭐 이런 식으로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폴러 몰레큘 사이의 인터랙션이 더 커서 보일링 포인트 higher boiling point 나오겠죠.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그래프로는 이제 자, 요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개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얘 세 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H2O, HF, NH3 얘네들 전부 뭐였냐? 우리 앞에서 봤었죠. 하이드로젠 본딩 할 수 있는 애들. 자, 하이드로젠 본딩 할 수 있는 애들로 얘네들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전체 트렌드를 이제 보면은 일단 얘 빼고 가장 밑에 줄만 먼저 한번 볼게요. 요 메세인 얘부터 해서. 자, 그래프 X축을 보면은 피리어드 0부터 해서 여기 1부터 보면 되겠죠? 1, 2, 3 쭉 가고 있어. 결국 period number 많아진다는 거는 요 아톰이 카본, 실리콘, 저르메늄, 틴 요런 애들인데 아토믹 레디어스가 커진다는 거죠. 아토믹 레디어스 커지면 당연히 몰레큘러 사이즈 커지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같은 그룹 14에 있는 카본, 실리콘, 저르메늄 요런 애들을 센트럴 애톰으로 쓰는 몰레큘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대충 요런 식으로 모양이 테트라히드럴 똑같이 나오거든. 자, 얘네들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 리즈닝을 한번 쭉 써보면 이제 atomic radius 커진다. 그 다음에 molecular size 커진다. 자, molecular size 커지면 항상 뭐라 그랬어? LDF 커진다 그랬죠? 이유를 들을 땐 polarizability가 커지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boiling point 올라간다. 그래서 요 y-axis boiling point에서 쭈르륵 올라가는 요 순서가 맞겠죠, 그래프가.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해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위에 세 개를 볼 건데 여기부터 뒤에까지는 트렌드가 맞아. 왜냐면은 period number 커질수록 보이링 포인트 올라가는 트렌드는 다 얘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요 앞에 얘는 뭐다? 분명히 period number 작으니까 몰레큘 사이즈는 작단 말이야. 그쵸? 근데 몰레큘 사이즈가 작은데 훨씬 보이링 포인트가 올라간다. 자, 요렇게 나오는 이유는 얘 전부 하이드로젠 본딩 하니까 얘는 엄청 스트롱 포스였잖아. 나머지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하이드로젠 본딩 갖는 애들은 얘네들 나머지 애들보다 훨씬 보이링 포인트가 올라간다. 높아진다. 요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꼭 기억을 해야 돼. 얘네들. 자, 계속해서 하이드로젠 본드가 우리 워터 몰레큘의 유니크한 프로퍼티를 만들어줘요. 요거는 바이오에서도 많이 같이 배우죠. 자, hydrogen bonds give water unique properties such as the ability of ice to float on liquid water. 자, 아이스는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애죠. 자, unlike most substances, water is less dense in solid form than its liquid form. 자, 아이스가 워터보다 덴시티가 낮아. 우리가 대부분의 서브스턴스를 얘기할 때는 몰레큘들이 파리클 사이가 더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게 솔리드야. 그러니까 덴시티가 더 솔리드에서 higher density 나오겠죠? 근데 워터하고 아이스 얘네들 비교해 보면 솔리드일 때 워터 몰레큘 간격이 더 넓어요. 바로 요 그림 때문이에요. 지금 아이스 자, 요 워터 몰레큘 하나하나가 하이드로젠 본딩으로 착착착 레귤러한 요런 크리스탈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쉐입이 이 안쪽에 어떤 꽤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서 오픈 캐비티 네트워크를 만든다라고 해. 워터 몰레큘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오픈 캐비티 네트워크가 있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륨이 커지겠죠?
볼륨이 커지면 density가 줄어들겠죠? 자, 이게 아이스에서 solid density가 더 떨어지는 이유예요. solid density가 water liquid보다 더 낮은 이유. 자, 그렇게 되면 좋은 점. 아이스 둥둥 떠가지고 겨울에 강물이 위에만 얼고 아래쪽은 그냥 계속 물인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뭐야, fish, 뭐 이렇게 물고기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바깥의 추운 날씨를 약간 요 아이스가 커버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Insulating the water below and enabling aquatic life to survive. 요렇게. 자, 그래서 결론. In ice, hydrogen bonds create a structured open cavity network while in liquid water, the bonds are more random, leading to higher density. 이해되죠? 이렇게 정리해보고, 자, 이어서 intramolecular force랑 intermolecular force 비교해볼게요. 자, 코베이런트 본드가 intramolecular force죠. 몰레큘 안쪽의 힘이니까. 그리고 intermolecular force는 우리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 몰레큘 바깥에 있는 force고요. 자, 그래서 코베이넌트 본드랑 인터몰레큘러 포스를 비교하면 무조건 코베이넌트가 훨씬 스트롱이야. 인터몰레큘러 포스라는 건 어쨌든 몰레큘 바깥쪽이니까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멀리 있고 코베이넌트는 몰레큘 내부니까 훨씬 타이트한 본드죠. 그래서 대략적인 본드 스트렝스 비교해보면 하이드로젠 같은 인터 몰레큘러 포스가 훨씬 약하죠. 자, 에너지 값이 작다는 게 그만큼 본드 약하다는 거예요. 자, 싱글 코베이넌트 본드. 자, 얘가 인트라. 그래서 인트라가 훨씬 더 세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표로 한번 지금까지 배운 몰레큘 포스들 분류해 볼게요. 자, 몰레큘 타입마다 가지고 있는 intermolecular force 비교. 먼저 hydrogen directly bonded to a very electronegative atom, FON. 자, 이게 있냐 없냐 이거부터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하이드로젠 본딩 게임 끝. 근데 만약에 없어 그러면 이제 polar, non-polar 이런 거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몰레큘이 polar이면 다이폴 다이폴 가능하고 non-polar이면 only London force만 가능하고 그리고 polar, non-polar 섞여 있으면 그 사이에는 dipole, induced dipole forces 이렇게 배웠죠. 배웠던 거 쭉 정리. 자, 그리고 physical property는 covalent substance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다시 볼게. covalent substance를 우리가 몰레큘이라는 애들이 있고 giant network라는 애가 있다고 나눠서 봤죠. 몰레큘은 샘플한 몰레큘 작은 애들이고 자이언트는 계속 연결된 컨티뉴어스한 구조였었죠. 자, 그래서 몰레큘, 자이언트 네트워크 요런 애들 떠올리면서 physical property 쭉 비교해 볼게요. 자, volatility라는 거는 뜻이 tendency to evaporate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tendency to evaporate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요런 걸 보는 거죠. 그럼 covalent 몰레큘이면은 대부분 날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왜냐면 크기가 작아서 서로서로 잘 떨어지니까. 자, 근데 몰레큘 크기가 커질수록 이런 볼레틸리티는 떨어지고요. 자이언트 네트워크라면은 볼레틸리티가 거의 없겠죠. 다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자, electrical conductivity라는 거는 뭐로 판단했었죠? 모바일 charged particle 있냐 없냐. 그래서 아이오닉에서는 우리가 모바일 ions 있으면 electrical conductivity 있다. 요렇게 봤었고요. 아이온들이 솔리드로 다 묶여 있으면 electrical conductivity 없다. 요렇게 봤었죠. 자, 그리고 코베이넌 본드 가진 몰레큘에서 대부분의 몰레큘은 컨덕티비티가 없다라고 봐요.
자, 근데 일부 몰레큘들 중에 컨덕티비티 생기는 애들이 있어. 그런 거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 자, 요거 알아둘게요. 그래파이트라는 애는 참고로, 그래파이트나 그래피는 그 안에 일렉트론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라고 해. 자,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운 내용이에요. 일단은 써놓기만 할게. 그래파이트, 그래핀 안에는 there are delocalized electrons, mobile electrons. 그래서 얘는 covalent substance지만 conductivity가 높은 애야. 자, 그렇게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solubility. 자, solubility는 like dissolves like 룰을 따라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잘 섞인다는 거야. polar이면 polar에 잘 녹고, non-polar이면 non-polar에 잘 녹고, 서로 잘 섞이고. 근데 non-polar이면 polar에는 잘 안 섞이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term 정리해 볼게요. miscible 하면은 서로 잘 섞이는 거고, immiscible 하면 안 섞이는 거고, hydrophobic은 non-polar, hydrophilic은 polar. 다 기억나죠? 자, 그리고 surface active agent. 자, 얘를 surfactant라고 해요. 자, surfactant라는 이제 배워볼 건데, 얘는 molecule, surfactant molecules have a hydrophobic tail and hydrophilic head. 몰레큘 안에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하이드로필릭 파트랑 하이드로포빅 파트랑.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가진 애들을 우리가 엠피페릭이라고 하고요. 머리가 물하고 친한 부분이고 꼬리가 물 싫어하는 리피드 같은 패리 애시드예요. 요런 애들 CH로 이루어져 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자, surfactant 몰레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볼게요. In surfactant molecule, the hydrophilic head and hydrophobic tail work together to lift greasy stains from materials. 그러니까 우리가 빨래할 때 같이 넣는 세제들이 이런 surfactant 몰레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옷감이 있어. 이렇게 패브릭 같은 거에 기름때 뭐 오염 이런 것들이 물질 이렇게 막 뭐야 스테인 같은 것들이 묻었어. 묻으면은 우리 세제를 같이 빨래 세제 넣어준 그 디터전트에 있는 서펙턴트 몰레큘, 뭐 비누에 있는 서펙턴트 몰레큘 요런 애들이 요 그리스 부분에다가 꼬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야. 왜냐? 꼬리는 non-polar, hydrophobic 파트니까 기름이랑 친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리시한 부분에 꼬리가 팍팍팍 와서 박히고 그 상태로 얘를 이렇게 둘러싼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빨래 어떻게 돼? 세탁기에 넣으면은 빨래가 막 물이랑 같이 마구마구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이때 물이 이 주변을 막 이렇게 쓸고 다니겠죠? 그러면서 요 머리 부분이 물한테 이렇게 잡혀서 끌어 당겨져서 얘를 쫙 잡아 뜯는 거야. 이해돼? 물이랑 같이 요 하이드로필릭 헤드가 물에 휩쓸려서 기름을 끌고 같이 나가. 자, 이게 그리스가 바깥으로 워셔웨이 되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제나 뭐 비누 아니면 퐁퐁 이런 모든 디터전트 종류들은 그 안에 서펙턴트 몰레큘의 구조가 되는 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같이 가지는 애들이에요. 자, 됐어요. 이렇게. 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볼게요. 크로마토그래피 우리 앞에서도 원리는 봤었죠? 자, 얘는 어떻게 됐어?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paper 그리고 solvent 요렇게. 그래서 paper를 갖다가 가만히 있는 애 해가지고 우리가 stationary phase라고 했었고 또 solvent가 paper를 적셔서 쭉 올라가니까 mobile 요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mobile phase. 만약에 이제 solvent를 non-polar이라고 본다면은 요 polar한 페이퍼에다가 얘가 쭉 적셔서 올라가는데 자, 이때 non-polar solvent였다면 같이 거기 녹아서 잘 올라가는 애들이 똑같이 non-polar인 거야. 그래서 빨리 이동하는 애들을 우리가 non-polar 쪽 가까운 애들, 느리게 이동하는 애들을 polar에 가까운 쪽. 왜냐면 페이퍼에 더 잘 붙어서 지금 못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로 섞여 있는 물질을 쫙 세퍼레이트 해서 보면은 폴레리티를 펼쳐서 폴레리티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레큘 모양마다 리스트 폴러한 애들이 지금 요 위쪽에서 나올 거고 더 more 폴러한 쪽 애들이 아래 종이에 붙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이었고요. 자, thin layer chromatography 얘도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종이 대신에 우리가 TLC 플레이트라는 거를 쓸 거야. 그래서 모바일 페이즈 있고 똑같이 TLC 플레이트가 stationary phase겠죠? 페이퍼 역할이랑 똑같아, 지금. 그래서 모바일 페이즈, stationary phase 해서 따라 올라간다. 요게 thin layer chromatography. 자, 밑에도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요 시작 지점에 라인을 그려줘야 되는데, 요 라인은 볼펜으로 그리면 안 돼. 펜슬 라인으로 그려야 돼. 왜냐면 볼펜은 잉크가 있으니까 내가 보려고 하는 그 물질들이랑 잉크랑 섞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펜슬 라인으로 베이스 라인 그려주고 그 안에다가 내가 지금 세퍼레이트해서 보고 싶은 그 섞여 있는 잉크들을 똑똑똑 찍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different components of the inks rise up the paper to different extents and are separated.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RF, retardation factor라는 거, 요거 알아야 돼요. 자, 얘는 뭐야? Distance a fluid compound moves up a plate of chromatography. For each particular solvent, all compounds have a common RF value, and RF values are used to equate unknown samples. 자, 요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 요 물질이 예를 들어 여기부터 볼게요. 자, 여기 베이스라인 시작점부터 솔벤트가 움직인 거리가 있고 솔벤트가 움직인 저 끝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얘 divided by 7 요거가 retardation factor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retardation factor 우리 앞에서도 봤었잖아. 지금 요 값을 계산을 해서 나오는 value가 물질마다 스페시픽한 고유의 값인 거야. 예를 들어 글라이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은 얘는 항상 요 크로마토그래피 테스트를 했을 때 0.72라는 RF 값을 갖게 돼. 이거는 예시야. 예시 숫자가 다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내 말 숫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는 실제 숫자가 요 값이 아닐 수도 있다고. 내가 그냥 지금 만들어낸 값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만약에 글라이신이 0.72 RF 밸류를 가지면 내가 다르게 또 다른 실험을 반복을 해도 항상 그 비율 값이 똑같이 나온다고. 자, 근데 물론 이때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깊이 막 안 배울 수도, 그렇게까지는 안 배우는데 솔벤트 종류는 같아야 돼. 또는 비슷한 솔벤트를 사용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때 RF value 값은 항상 똑같은 substance면 똑같이 나온다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선수들 금지된 약물 먹었는지 그런 거 테스트할 때 유린 테스트로 보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야. 소변 검사하죠. 그 소변 검사를 해서 여기다가 유린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쫙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어떤 밴드, 그 금지된 약물 나왔어. 그러면 그 비율 값을 이 선수의 유린 테스트에서 요 RF 값을 찾았는데 마침 그 밴드 드러그의 RF 값이랑 똑같다? 하면은 이 사람 유린 안에 밴드 드러그 있었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로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서브스탄스가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컨센트레이션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까지는 테스트할 수 없어요. 그냥 있냐 없냐만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자,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우리 솔유빌리티까지 얼른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애들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해요. 자, 이 알코올이
앞에 카본, 하이드로젠 얼만큼 붙어 있고 뒤에가 OH 있는 애들이야. 자, 이거를 우리가 스트럭처 3.2에 올캠 할 때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자, 요 앞에 카본 숫자는 1부터 점점점 숫자가 커질 수 있어. 얘네들 전부 다 알코올인 거 알겠죠? 이 식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름도 배워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뷰타놀 이렇게 되는데 자, 카본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넌폴라 파트가 커지는 거잖아, 지금. CH는 논폴라니까. 그래서 논폴라 파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OH 그룹 여기는 커졌나요? 안 커지죠? 여기는 똑같죠? 그래서 논폴라 파트만 커지고 폴러 사이즈는 그대로야.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water solubility가 점점점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논폴라의 파트가 커질수록 물에 녹기가 힘든 거야. 폴러는 물에 잘 녹고 논폴라는 물에 못 녹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OH 부분은 water하고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다. 폴러이다라고 했지만 여기 부분은 non-polar이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봤고요. 요 다음 내용이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어집니다. 수고했어요.